행복해지고 싶다면 물건을 사기보다 경험을 사라. 경험은 시간을 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남긴다. 또한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시간은 곧 돈이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만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옷을 한 벌 산다면 그 소비를 통해 흥분되는 감정과 행복은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3개월쯤 되면 그 옷을 봐도 더는 처음 살 때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여행을 한번 갔다 온다면 3개월 후에 그 당시 찍은 사진 한 장만 봐도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코넬 대학교 카터는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상승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에서 처음에는 경험적 소비와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엇비슷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험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한 데 반해 물질적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했다. 즉, 경험적 소비를 한 사람들은 당장의 커다란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비 경험을 음미하다 보면 경험적 소비가 가져다주는 행복감은 더 강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무 멋진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은 소비자들에게 더 괜찮은 레스토랑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도 그들은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체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란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한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채색된 우리의 인생은 쉽게 퇴색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닌 무엇을 했느냐로 정의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내 행복을 판단한다. 어떤 것에 내 행복을 맡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은 부자들에 관한 소식이 범람하는 이에도 있지만 사회적 비교에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여 그것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든가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르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에 기반한 인식의 과정이다. 따라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조차 남과 비교하여 확립한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 자신이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을 돌아보자. 혹시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진 않았는가? 미시간주 호프 컬리지의 유명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는 올림픽 선수들에 관한 연구 도중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보다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순위가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행복해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비교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은메달 선수는 금메달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여 아주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놓친 것에 속상해한다. 하지만 동메달을 받은 선수는 메달을 받지 않은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여
메달이라도 받은 것에 안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정한다. 미국의 유명 기자 헨리 맨켄은 이렇게 휴하했다. 인생의 승자는 아내 친구의 남편보다 $100를 더 버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수입을 비교할 때 주로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둔다. 그 사람의 수입이 내 수입 뒷자리에 0을 몇 개 더 붙인 것과 같다든지 심지어는 몇 배는 더 많은데 언제나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지갑에 있는 돈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일주일치 식량값에 버금가더라도 휘황찬란한 집에서 돈을 펑펑 쓰는 부자들을 떠올리면 한숨부터 내쉬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다. 부자든 빈자든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과물이든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사원이든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그들에게로 돌아가 있다. 우리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지난 휴일에 내가 피드에 올렸던 수많은 여행지 사진들은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다.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는 비교는 곧 도둑과 같다. 비교는 늘 우리에게서 행복을 훔쳐간다라고 말했다. 쇼핑으로 얻는 행복은 언제나 짧게 끝나고 만다. 소비 중독은 갈증을 술로 푸는 것과 같다. 마위는 돈을 쓰는 것은 버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말만 들어보면 대신 가서 돈을 펑펑 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돈 쓰는데 기재라고 생각한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만약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하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에 불과하다. 돈을 쓰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쁠 때 물건을 마구 구매하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소비를 제어하지 못하면 자유를 잃는다. 소비광은 최근 들어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역사와 문학 작품에는 이 같은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장푸케에서부터 루이 16세, 미라보, 발자크, 그리고 쇼핑 중독에 걸린 보바리 부인까지 19세기 심리 전문가들은 그들을 소비 중독자라고 불렀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힘들어하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중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소비 중독자 역시 끊임없는 소비 욕구를 쉽게 제어할 수 없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사람들은 쾌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고 술과 도박, 소비를 쉽게 끊을 수 없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결국 자유를 잃는다. 소비 중독자는 절대 소비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비록 멈추지 않는 소비를 통해 짧은 행복을 이어갈 수는 있어도 이는 결국 마른 목을 술로 죽이는 꼴일 뿐이다. 어떤 이는 우울감을 소비를 통해 치유하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소비 중독은 일종의 강박 증세다. 강박 증세 때문에 초조해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소비로 달래려고 한다. 하지만 금세 원상복귀되고 만다. 병적인 의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또한 초조함을 끊임없는 계좌 잔액 조회와 반복되는 소비로 달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쇼핑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은 그 끝이 좋지 못하다. 일단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즐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흔들어 죄책감을 심어놓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죄책감 또한 즐거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몇몇 사람들은 구매 후에 자신이 산 전리품을 시야에서 치워버리기도 한다. 많은 쇼핑 중독자가 상품 태그를 자르지도 않고 옷장 같은 곳에 쌓아둔다. 쇼핑은 그들에게 즐거움과 자기 혐오라는 혼재된 감정을 안긴다. 쇼핑 중독자는 돈의 노예와 같다. 1988년 벨크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으로 신분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연구했다. 빽빽하게 걸린 옷과 다양한 종류의 신발, 시계, 모자,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보호색 역할을 한다. 루마니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코카콜라 광고는 언제나 영어였다.
코카콜라는 왜 그 나라 사람 말을 쓰지 않는 걸까? 루마니아 소비자들은 서양 브랜드 제품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루마니아 소비자들이 가진 이러한 심리적 특징은 코카콜라 회사가 현지 언어를 포기하고 결국 영어로만 광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는 것은 콜라가 아닌 지위라고 느끼게끔 했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영어라는 보호색을 띠고 루마니아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 보호색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매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물질이라는 성벽 아래서 안정감을 느낀다. 정상적인 소비와 비교했을 때 쇼핑 중독자들은 더 깊은 우울감과 초조함을 느낀다. 그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섭식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쇼핑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 물건 구매에 강박 증세를 보인다면 음악 감상이나 운동 등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저우슈니의 저자의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어렴풋이 알던 내용들도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고 나니까 아 맞다. 또 휩쓸려 가고 있었네. 혹은 또 반대로 뭔가 경험을 하는데 돈을 쓰는 게 되게 아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살아도 뭐 인생에 문제는 없지만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한 1, 2만 원, 뭐 2, 3만 원이 아까워서 보고 싶던 전시가 내가 사는 도시에 왔는데도 안 간다든지. 근데 그렇게 아낀 돈을 친구랑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시내에서 충동 구매를 막 옷을 쓸데없는 걸 산다든지. 그러니까 돈을 잘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이게 잘 쓴다는 게 그런 걸 안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낄 줄 아는 거. 사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뭔가를 잘 하려면 내가 필요한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해내는 거.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가 있잖아요. 어떤 주인공이 뭔가에 막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열정적이지? 그러니까 뭐 누굴 돕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지랖을 부리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인공과 친구가 나누는 대화에서 친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지금 그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은 거야? 아니면 네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스포까지는 아니지만 넷플릭스의 스위트 매그놀리아라는 되게 따뜻한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런 대사가 나왔어서 또 한번 생각이 났어요. 불행할 때 보면 내가 가진 고유의 것을 따르지 않고 남들처럼 막 살려고 갑자기 아둥바둥할 때 남들의 기준, 그 실제하지도 않는 어떤 게 정말 정확한 중간 지점이고 내가 거길 통과한 건지 아닌지 정말 완벽한 기준이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도 없는 거고 또 얼추라도 그걸 넘어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남들처럼 살아도 다 행복한 거 아니야. 근데 또 다 불행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행복한지 그건 진짜 자기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되게 무서우면서 와닿기도 했던 게 뭔가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건 도박이든 술이든 쇼핑이든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걸 충동적으로 해놓고 죄책감이 드는 시간, 그 죄책감 또한 즐거움의 일부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그게 무섭지만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익숙한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이제 일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상태가 아닐까. 그게 정말 중독의 무서운 점이구나. 다들 좋은 경험을 훨씬 많이 하셔서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